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 제1장. 하지만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하겠지요.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강둑에 앉아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페니 버니에 대한 몇 마디 언급과 제인 오스틴에 관한 더 많은 논평, 브론테 자매에 대한 찬사와 눈 덮인 호스 목사관에 대한 묘사, 가능하다면 미트퍼드 양에 대한 몇 마디 재담, 조지 엘리엇에 대한 경의에 찬 암시, 게스컬 부인에 관한 언급을 의미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단어들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제목은 여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이 쓴 픽션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혹은 여성과 여성에 관해 쓰인 픽션을 뜻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으므로 이 세 관점을 통틀어 이 문제에 접근하리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흥미롭게 보이는 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 주제를 고찰하기 시작하자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연자의 첫 번째 의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1시간의 강연이 끝난 후 여러분의 공책 갈피 속에 숨겨진 채 벽난로 위 선반에 영원히 보관될 순수한 진실의 알맹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임무를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의견, 즉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견해로는 여성의 진정한 본성과 픽션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크나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문제의 결론에 도달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고 따라서 나에게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는 셈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방과 돈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고의 궤적을 여러분 앞에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고 자유롭게 개진할 것입니다. 아마도 돈과 방에 관한 나의 이 진술의 이면에 숨어있는 생각이나 편견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여성이라는 주제와 또 어떤 것은 픽션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주제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때 성에 관한 문제는 어느 것이나 그렇죠. 진실을 밝히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는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청중이 강연자의 한계와 편견 그리고 특유한 성격을 관찰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낼 기회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보다도 허구가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설가로서의 모든 자유와 파격을 이용하여 내가 여기 오기 전 이틀 동안의 이야기, 다시 말해
여러분이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은 주제의 무게에 짓눌려 그 문제를 숙고하며 일상생활에 안팎에서 내 견해를 이끌어낸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묘사하려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옥스브리지는 가곡의 대학이며 퍼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실제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뜻하는 편리한 가칭일 뿐입니다.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오겠지만 아마 거기엔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겠지요. 이 진실을 찾아내고 그중 어떤 부분이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물론 이야기를 통째로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전부 잊겠지요. 자, 그러면 나를 메리 비턴이나 메리 시턴 또는 메리 카마이클 아니면 여러분이 좋을 대로 아무 이름으로나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전혀 중요치 않은 문제니까요. 한두 주일 전 날씨가 맑은 10월의 어느 날 어느 강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에 온갖 편견과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제에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오른쪽과 왼쪽에는 황금빛과 진홍빛이 어우러진 수풀이 불빛으로 달아오르다 못해 그 열기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쪽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깨에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끊임없이 비탄을 토하고 있었고 하늘과 교각과 타오르는 나무들이 강물 위로 제각기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한 학부생이 물 위에 비친 그림자 사이로 보트를 저어 지나가자 곧 그 그림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온전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생각에 잠긴 채 24시간을 계속 앉아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색이 그 낚싯대를 강물 속에 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몇 분간 물 위에 비친 그림자와 수초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물결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마침내 낚싯줄 끝에 어떤 생각이 갑작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조심스레 잡아당겨 살짝 펼쳐놓았죠. 아, 풀밭 위에 내려놓자 나의 이 사고는 얼마나 작고 하찮게 보였는지요. 사려 깊은 어부라면 언젠가 살이 더 붙어 요리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도록 다시 물속에 놓아줄 만한 정도의 물고기였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 생각을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그것은 그 나름의 신비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마음속에 집어넣자 이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치솟았다가 가라앉고 여기저기서 번뜩이며 물밀듯 요동치는 그 사고의 격정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디밭을 가로질러 재빨리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웬 남자의 모습이 솟아올라 갑작스럽게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와이셔츠에 모닝코트를 걸친 기묘해 보이는 그 물체의 몸짓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를 도운 건 이성보다는 본능이었죠.
그 사람은 교구 관리였고 나는 여자였습니다. 이곳은 잔디밭이었고 인도는 저편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나 학자들에게만 허용된 장소였으며 내게 적합한 곳은 저 자갈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데는 채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죠. 내가 길로 접어들자 그 관리는 팔을 내리며 평상시의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걷기엔 자갈길보다는 잔디밭이 더 낫고 그렇다고 잔디밭이 크게 손상된 것도 아니었죠. 이 대학이 어디건 간에 대학 연구원과 학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비난은 300년 동안이나 줄곧 물결치듯 펼쳐져온 그들의 잔디밭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내 작은 물고기를 숨어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